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블랙엘 40, B40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칩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최신 칩이 중국으로 판매되지 못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개보는 아시다시피 암피오, 호퍼, 블랙엘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내년엔 2026년에는 루빈, 27년에는 루빈 울트라, 그리고 28년에는 이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는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을 딴 파인만 GPU가 나옵니다. 그런데 AI 시장은 딥시크가 지난해 내놓은 거대 언어 모델 V3와 이런 V3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AI, 추론 AI 모델인 R1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딥시크의 V3는 단 2000여 개의 엔비디아 H800, 호퍼 800 GPU를 사용해서 구현한 모델입니다. 그 H800은 중국을 위해서 만든 H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죠. 미국 정부가 H100의 중국 수출을 막자 엔비디아가 내놓은 중국용 GPU가 바로 H800입니다. 이 전 세계는 중국 딥시크가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800으로 그것도 메타나 오픈 AI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의 GPU를 동원해서 뛰어난 성능의 AI 모델을 구현한 데 대해서 경악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중국의 GPU를 팔기 위해서 H800을 빠른 속도로 출시해서 중국 시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딥시크가 H800 2000여 개로 뛰어난 가성비의 AI 모델을 내놓는 데 성공함으로써 빅테크를 비롯한 그 AI 모델 수요 업체들로 하여금 엔비디아의 값비싼 GPU에 대한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것이죠. 거대 테크 시장인 중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무릅쓰고 출시한 H800으로 중국 시장을 잃진 않았지만 AI 패권을 위협받을 만큼 중국 스타트업을 키워준 셈이 됐고, 또 자신의 가장 값비싼 GPU에 대해서도 빅테크들이 구매를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비즈니스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물꼬가 터진다는 것을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돌파를 위한 GPU 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미국 정부는 H100 판매를 막으면 엔비디아가 규정을 준수하는 중국 전용 GPU를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 기간 동안에 신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 2017년에 나온 V100과 같은 훨씬 열등한 구형 GPU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AI 시장에서도 도태될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전망이 빗나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H100이 제조된 후에도 금세 성능을 수정해서 H800을 출시했고, 또 이 H800까지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르자 엔비디아가 내놓았던 게 호퍼 20, H20입니다. 이 H20의 경우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H100, 호퍼 100과 비교하면 연상 성능만 놓고 보면 20%만, H100의 20%만 제공하는 칩입니다. H100과 비교하면 연상 측면에서는 훨씬 못한 GPU가 바로 H20이죠. 단순하게 보면 H100 칩의 80%를 비활성화한 칩이지만 엔비디아의 기술력, 즉 그 칩의 일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죽이는 스위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탓에 신속하게 H800, H20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H20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 수출을 허용해 줬지만 엔비디아는 추가로 이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다 남아있는 재고 물량도 있지만 중국 당국이 H20에 백도어 기능이 내장돼 있다면서 보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중국 빅테크로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등으로 하여금 이 H20을 사지 못하도록 압력을 놓고 있는 게 단속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호퍼 칩의 추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블랙엘 아키텍처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B40 블랙엘 40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랑 같은 경우는 H20이 이미 H100의 연상 기능 20%만 남긴 버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운그레이드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 연말 B40 출시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이 B40의 경우는 중국 판매용 GPU로서 이전 AI 칩과는 여러 차원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단 그 블랙엘 40, B40은 이전 H100, H800, H20과 달리 HBM이 들어가지 않는 칩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GDDR7 그래픽 D램이 들어갑니다. 이 삼성이 이 GDDR7을 B40에
초기 버전의 전략 납품합니다. B40이 출시되면 삼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중국은 이 AI 인프라를 HBM을 최소화한 형태로 구축하길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현재 그 CXMT와 같은 중국 D램 업체의 HBM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창의적인 AI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을 탑재하지 않은 B40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HBM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부철주와 CXMT 같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HBM이 없는 AI 시스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옵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바로 현재의 중국 스탠스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삼성의 GDDR7이 탑재된 NVIDIA B40이 올해 200만 개, 내년에는 이에 2.5배인 500만 개의 수요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HBM 대신에 GDDR7이 탑재되는 만큼 가격도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GPU 개당 6,500에서 8,000달러 수준입니다. 하나로 치면 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죠. H20가 견주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파운드리 제작 노드는 블랙엘의 제작 노드인 4나노 노드 4MP1 가능성이 큽니다. B42 이전 엔비디아 중국 판매 AI 칩과 또 다른 결정적인 점은 HBM이 탑재되지 않는 만큼 최고의 패키징 기술이라는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TSMC의 패키징 용량 확보로 항상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엔비디아 칩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AMD, 애플 같은 그리고 인텔 같은 프로세서 업체들이 다 최신 칩에 활용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죠. 그런데 B40의 경우는 최근에 나온 칩이지만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공정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삼성 입장에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B40에 들어가는 그래픽 D램인 GDDR7 납품만으로 삼성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장 뛰어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라는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엔비디아 칩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수주할 만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더구나 4나노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삼성 수율도 4나노면 3나노와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죠.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도약을 모색하려면 테슬라의 AI6 칩을 2나노에서 20조가 넘게 수주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B40과 같은 칩도 따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B40은 AI 모델을 훈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추론에 주로 사용하는 칩입니다. AI 추론용 칩이란 뜻이죠. 지금은 빅테크에만 치중됐던 AI 모델 개발과 적용이 저렴한 비용 구조 활용으로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사양 HBM 수요 확대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HBM을 대체할 또 다른 D램, 즉 B40에 들어가는 GDDR이나 저전력 메모리인 LPDDR 등의 쓰임새가 커진다는 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최신 서버, 최고의 서버에는 최고사양의 HBM이 활용되겠지만 또 다른 기업용 비용 고효율 AI 모델에는 이런 다양한 D램들이 활용될 수 있고 저사양 HBM 수요도 꾸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간 H20에 HBM3를 납품해왔던 삼성이 B40에 GDDR7을 주력 납품하는 것도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음미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